사주의 범위 하면 지난 시간에 보았던 천간과 지지 8자와 10년씩 흐르는 대운,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지가 품고 있는 천간인 지장간입니다. 여기서 장자는 감춘다는 의미지만 감춘다는 의미보다는 품고 있다는 의미가 더 정확해 보여서 지지가 품고 있는 천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주를 공부하시려면 여러분이 분명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지지를 오행으로 보느냐 아니냐입니다. 이 말은 지지가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지금도 한중일 삼국의 대부분의 명리학 관계자들은 인호술 삼합이라든지 좌우충 등 지지를 변화의 주체인 오행으로 쓰고 있고, 저 역시 과거 약 20여 년 동안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쯤까지 약 20여 년 동안 일어났던 제 주변의 일, 그리고 많은 상담 경험, 특히 제 자신에게 일어났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 등으로 인해 무언가 이론이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말이지 고생 끝에 이론을 정립해왔고 검증 또한 해왔습니다. 그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는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것은 오행이자 변화의 주체인 십천간이고, 12지지는 십천간이 변화를 보일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하면서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람이 운동화를 신고 뛰거나 스키를 타거나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변화를 보이는 주체는 사람이지 운동화, 스키, 자동차가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2지지는 태양의 에너지가 지구로 와서 지구의 모든 장소와 시간 등 각각에 맞추어 다양하게 변화를 보이는 것을 12로 분류한 것이지 지구가 능동적으로 변화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자동차 등이 변화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듯이 지구 또한 스스로가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구가 바탕만 이루고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고 해서 지지를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양 에너지는 변화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지지의 범위 안에서만 그에 따른 변화를 보일 수 있고, 또한 정작에 우리 눈에 지구가 변화를 보이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지장간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지는 지장간으로 말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사주 원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국을 보기 전에 십천간 먼저 봅니다. 십천간 갑을목, 병정화, 무기토, 병신금, 인계수가 있고, 12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지장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즉 지지가 품고 있는 천간, 지장간이죠. 네. 자 속에는 인계가 있고, 축 속에는 계신기가 있고, 인 속에는 무병갑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다는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계절별로 한번 보면, 봄인 인묘진 속에는 이렇게, 여름인 사오미 속에는 이렇게, 가을인 신술 속에는 이렇게, 겨울 해자축은 이렇게요. 그럼 봄은 목이고, 여름은 화, 가을은 금, 겨울은 수입니다. 이게 중심 오행이. 근데 계절의 첫 달, 봄의 첫 달은 인, 여름의 첫 달은 사, 가을의 첫 달은 신, 겨울의 첫 달은 해입니다. 이걸 어차피 외워야 되기 때문에 외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계절의 첫 달인 인사신에는 지장간 첫 글자가 무토로 되어 있습니다. 인은 무병갑 무토, 사는 무경병 무토, 신은 무인경 무토, 해는 무갑인 무토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양토의 능력, 작용력이
계절 첫 달에 문을 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절마다 첫 달은 이 무토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끝에 세 번째 거는 봄은 목을 상징하니까 간목이 꼭 오고, 여름은 화를 상징하니까 병화가 끝에 오고, 가을은 금을 상징하니까 경금이 끝에 오고, 겨울은 수를 상징하니까 임수가 끝에 옵니다. 그래서 무병갑, 무경병, 무임경, 무갑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봄은 역시 지금 계절을 여는 첫 달,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계절의 극성지를 얘기합니다. 가장 세죠. 그 계절을 가장 세게 나타내는 이 달. 그렇기 때문에 봄은 목이기 때문에 갑을목. 여름은 화니까 병정화 그러면 되는데 이 사이에 기토가 하나 껴 있습니다. 여름만 그래요. 그래서 병기정. 가을은 금이니까 경신금. 겨울은 자, 수니까 임계수. 이렇게 해서 이 지지 속에 지장간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왕 극성지면 세 번째는 환절기겠죠. 진미, 술, 축. 환절기도 자기 계절을 상징하는 글자로 을목이죠. 을목으로 시작하고, 여름엔 정으로 시작하고, 가을엔 신금으로 시작하고, 겨울에는 계수로 시작합니다. 이런 요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우실 때 그걸 참고해가지고 외우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자, 그러면 천간과 지장간이 이렇게 있으면 사주 원국에는 어떻게 있을까요? 경술년, 경진월, 무진일, 기우시. 이게 8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대운이었죠. 6대운. 먼저 시간에 있던 그 사주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술, 진, 유, 지지 속에 이런 지장간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아까 가을을 나타내는 술 속에는 신정무, 봄 환절기는 을계무, 여기도 을계무, 그리고 가을의 극성지는 경금과 신금이었습니다. 여기는 대운이고 신인계, 갑을, 병정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지장간이 순서대로 무경병, 병기정, 정을기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복잡해 보이기는 해도 결국은 10천간 12지지 중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10천간이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선입견이 들기를 복잡하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천간 12지지가 술술 나올 정도 되면 보입니다. 보이고 여기는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더군다나 대우는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외우고 나면 순서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들어와 있으면 일단 요것이 세팅된 겁니다. 사주 그러면 사주 원국 자체에서 요 모습이 세팅된 것이 원칙이죠. 근데 요거만 놓고 8자만 놓고 대운 놓고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그거는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천간과 지장간이기 때문이죠. 그럼 요거 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거부터 간단하게 구별을 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